정청래 사퇴 직전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 당내 일각 부적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전문 용어로 알박기가 맞죠. 지금 정청래는 지금 보이지 않는 허상, 돈키호테처럼 예. 풍차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MBN. 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외친 정청래, 김민석 당이 더 대통령 국정 뒷받침해야. 아니 보안수사권 대통령이 내려놓겠다고 얘기했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고 대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게 부작용 생기면 책임은 당에서 져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당에서 질 수가 없어요. 결국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대통령이 당에서 그럼 니네가 책임지라 한다고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책임지고 잘 법을 만들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결국 하원기 소장 말 맞다나 이거 대통령 책임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저는 한 번도 그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검찰 개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들고 뭐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에 이를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인권 침해 못하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국민들 인권 침해하는 건 어떤 장치로 그러면 제어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조국혁신당의 뭐 박은정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답이 없어요. 계속 이건 민주당의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래.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오늘 엊그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게 고안수사권 남겨두면 위험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공수처도 없애야지. 공수처도 그 수사 기소권을 다 들고 있고 검사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건 괜찮아요? 나중에 걔네들은 뭐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대통령 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면 공수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지지층 배신한다, 뭐 약속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그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층 배신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유고 사실 우리가 검찰 완전히 진짜 개혁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잃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잃을 수는 없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럼 공수처는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놓고 왜 말로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늑장을 부렸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모순되는 자기 정치적인 기반에서만 이걸 써먹고 있다. 보안사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아니 그 주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이나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지지를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죠. 왜냐면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 철회해 버린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훨씬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건 본인들 생각인 거 본인들 말뿐인 거예요.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공천권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꾸 보안수사권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 이것만 외치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대통령 지키는 길이고 노무현 대통령 가는 거 보지 않았냐. 이재명 같은 사건 만들 수 없다. 이렇게만 계속 쳇바퀴 도는데 그럼 국민들이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 아이템 그거밖에 없지. 그래요. 그 다음 거 없지. 만들어 놓은 거 없지. 그럼 이 아이템 만약에 무용지물 되고 사라져버리고 효용가치 없으면 이제 말할 거 없어서 그것만 계속 떠드는 거지 라고밖에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사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억울한 기소 당했을 때 제2의 거름망 돼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방안이 없어요. 당신들은 의원이라서 혹은 고위공직자라서 경찰에서 알아서 기거나 이건 예시입니다. 알아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액의 로펌을 써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줄 변호사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도 바쁘고 그만큼 에너지 투자를 못해요. 그럼 야 어차피 똑같은 교과서에 우리는 공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세상이 변했으니까 책만 보고 공부해. 사교육하고 뭐 과외가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정말 공정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은 다른 판결을 못 쓴 사람은
억울한 판결을 그럼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 폐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 알아서 대응 방안도 다 마련해 놨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문화를 해서 만약 다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름을 적으세요.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답은 다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폐지되었음이라고 기록이라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책임 나눠지세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개 지청 이상 되는 인력, 검사 200명을 동원해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수사를 했지만 못 잡아가뒀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가뒀다고요.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막아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감시해주시고 하니까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흔들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의 사건들은 대부분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가 자체 인지한 사건들이었어요. 별건 수사, 인지 수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 말하는 제한적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못 하고 그 사건에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제발.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발 제도는 기능과 효용으로 얘기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 이거 뭔 소리입니까? 단독? 정청래 사퇴 직전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 당내 일각 부적절. 수십 명이 인사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자로 인사를 냈다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또 전당대회 또 다 진행할 준비하겠죠. 당직자들인데. 전준위의 소중한 재원들로 아마 들어갈 되겠죠. 것이고 네네. 이게 그냥 전문 용어로 알박기가 맞죠. 알박기 인사 소위 말하면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정권 끝물됐더니 여러 공직 아니면은 돈 많이 받는 상임이사, 연봉 빵빵한 곳, 안정적 직장, 출근은 안 하지만 월급은 나오는, 의전 차량 나오는 이런 거에 윤석열이 사람들 여러 명 박아놓고 충성 계속 받았잖아요. 뒤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러면 또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근데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보좌진이랑 당직자들 중에 정청래 대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자기 저 승진시켜주고 보직 줬는데 아니 그거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 채용돼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당대표 이 사람 또 지나가면 또 다음 당대표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이거 뭐 보직 승진 뭐 인사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충성심이 살아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생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니 좀 위안은 되는데 왜냐면 기분이 사실대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정청래 대표께서 강선우 의원 그 뭐 갑질 사태 보좌진 났을 갑질 때 사태. 그 실무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동료는 비를 같이 맞는 거다 이러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엄군인이랑 싸우고 했던 맞아요. 사람들을 전부 뭐 기득권 나쁜 놈 만들어 놓는 거를 방치하고 앞장서고 이래서 당직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듣는 당직자들이나 보좌진들 중에 정청래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더 유리해지고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그래도 이 시점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이게 생각에. 쌓인 거예요. 네네. 정청래 당대표 발 특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발이 되면서 임명됐잖아요. 그 언론 특보도 보니까 뭐 한 500명인가 뭐 그렇게 한둘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저도 지금 정책위 아니잖아요. 부의장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정책위 부의장이고 아마 당대표 직인 찍혀 있을걸요 임명장에.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뭐 저희 당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뛰어나고 멀쩡하거든요. 자기가 입이 없어서 그렇지 다 판단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 잘 하원기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진짜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대부분 자, 근데 맞았어. 요 기사는 나 좀 이상해. 연합뉴스. 여 전대합 신경전 정 보안수사권 이슈 부각에 김도 폐지가 오라. 이거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김민석 총리도 폐지가 오라 뭐 이렇게 수구리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당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대통령이 이미 뭐 G7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뭐 국회가 뜻이 그러면은 이거 그렇죠. 폐지 쪽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진행해서 법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라고 이미 다 가르마를 탔어요.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마치 이슈가 부각되니까 김인석 총리가 폐지가 오라 쪽으로 이렇게 수그리한 것처럼 제목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저렇게 제목 장난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긴 그런데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잖아요. 수그렸네. 처음에는 절대 강성 입장 밝히더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니까 김민석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봐 하고 또 여론몰이 되고 호도되고 어쨌든 좀 쌈박하잖아요. 재밌고. 근데 그 맞들리면 골치 아프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강미정 평론가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래요? 뭔지 평택시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처리 결과를 통지했는데 네. 이게 언론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무슨 얘기예요? 김용남 결론은 네. 당시 김용남 후보는 무혐의다. 라는 결론인데 서로 뭐 공방 당시라는 게 잠깐만 볼게요.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장르만 여의도에서 조국 일가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판결 내용 네네 대법 적시하셨군요. 판결 내용이죠. 요거를 고발을 했네요. 누가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조국 고발자는 안 나와 있네. 후보의 지지자 드린 걸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거 문제 안 된다 하는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 건데 자체 종결됐는데 자체 종결 사유는 혹시 무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혐의 없음. 그 발언 변명은 자체가 없고? 그 발언 자체가 허위이지 않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하원기 소장님 아까도 막 기가 차하셨는데 대법에서 그러니까 선고 내리기 판결 전에 내용, 네. 판결문에 적어줬잖아요. 그 판결문을 바로 쓴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이렇게 선관위에 고발이 될 정도면 옆에서 판결문을 읽었던 우리 유이동 후보도 그렇죠.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져볼 것 없이 무혐의다라고 내려줬는데 어떤 분위기가 일고 있냐면 안 되겠어. 이거 무혐의 났대. 사람 100명 한번 모아봐.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듭한다고 해서 물방울이 바위 뚫듯이 바위가 뚫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또 고발한대요? 한다고 지금 커뮤니티에 그리고 단체방에서 인원을 모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기자님들도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고발을 하기 위해선 인원이 필요한데 동일한 이름으로 계속 할 수가 없나 보죠. 근데 이게 이름을 바꾼다고 없던 혐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혐의에서 무혐의 결과 받았으면 새로운 혐의로 고발하면 모르겠는데 인원수 늘려서 또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지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평택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기사도 지금 저희가 뭐 특별히 보도 안 했는데 우리 강미정 평론가님 계시니까 코멘트 하나만 받아볼게요. 조국 민주당의 평택을 단일화 왜 거부했나 10개 공개 질문 연대 원칙 향후 전략도 따져. 또 이제 빚쟁이 또 나섰습니다. 자, 이 공개 질문 10개 공개 질문 이거 뭐 일일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 안 같은데. 읽었어요. 네? 안 읽었다고. 새벽 2시에 그거잖아요. 뭐 길게 얘기할 거지만 잔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좋았잖아.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왜 나한테 왜 그랬어? 이게 구구절절 적어놔도 그걸 이제 성의껏 읽고 네가 그래서 헤어졌어 이렇게 답신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목만 잔이만 보고 그냥 안 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뭐 코멘트를 안 했는데 또 네.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뭐 하은기 소장님 말씀처럼 네. 만약에 이게 단순한 플러팅이다 혹은 계속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보면 약간 스토킹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 비유된 상황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응답이에요. 꺼리를 주면 안 돼요. 실제 김용남 전 의원은 뭐 대응 안 하신 것 같던데. 이건 원래 잔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떨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어떤 정성이 부족했지? 그렇죠. 왜 유권자한테 못 다가갔지? 그래서 이렇게 성찰적으로 인식하잖아. 헤어졌어. 음. 내가 뭐 잘못했지? 그렇지. 내가 뭐 뭔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마음 상하게 했나 보다.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그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사귀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근데 이제 조국 대표께서는 이제 못 사귀는 거죠. 이렇게 잘난 나를 네가 왜 찾냐? 우리 좋았지 사귀지 않느냐? 못하면 사귀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새벽 2시에 그래서 술 먹고 잔이한 거랑 비슷한 어떤 단일화 왜 심리 상태. 거부했나? 이거는 사실 우리 조국 후보께서 2위를 했으면 사실 이 질문이 요만큼의 유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3위를 해놓고 단일화 왜 거부했냐 그러면 이게 무슨 그건 말?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아 내가 왜 단일화 거부했을까? 이렇게. 이 표현이 너무 많은 분들의 과거를 캐내고 음. 상처를 주게 될까봐 진짜 참고 싶은데 예를 네. 들어서 네. 아이고, 심상정 참고 싶은데 제가 의원이 괜히 또 여쭤봤나? 심상정 의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와서 그때 우리가 단일화 했더라면 윤석열 이겼을 텐데 왜 나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한 거랑 비슷해요. 상처 누가 많이 받았겠습니까? 0.73으로 대통령 자리를 내어줘야 했던 이재명 후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삭히려고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가 나타나서 왜 나랑 단일화 안 했어? 그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네, 약간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비슷한 면이 그쵸.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단일화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까요. 조국 대표가 여기서 말한 단일화는 김용남 드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3등한 당시 사람이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3등한 사람이 왜 2등한테 너 드랍 안 했냐? 왜 사퇴를 거부했냐라고 물어야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단일화 틀 만들어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고 뭐 당원들 조국혁신당 당원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나요? 보통 하는 단일화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요구한 건 김용남은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니까 드랍하고 나 밀어달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 일방적인 얘기를 어떻게 거부를 안 뭐 해요? 이런 건가요? 민주당 당대표까지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 네. 김용남 사퇴 어떻게 안 되나요를 주제로 내놓고 그 긴 시간까지 얘기했는데 눈치를 못 채? 네. 그거 보고 사퇴했었어야지.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퇴를 거부했냐 이게 맞는 표현이지 언제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이거를 우리가 말도 진짜 안 우리 되는 하원기 얘기죠. 소장 참 네. 이렇게 좋아요.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있네. 아니 그 본인은 김재현 의원한테 그럼 어떻게 맞아. 이 말을 안 하고 딴 얘기 하니까 지금 네. 이게 사실 다가오지도 않아. 네. 예? 전화기 안 갖고 다녀서 전화 못했다고 했던 그 네. 발언부터 사과하세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그 인사라든가 파트너십을 계속 견고하게 우리랑 가져가지 않으면 이낙연 꼴 날 걸 하면서 저주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아젠다를 세팅을 했냐면 다시 합당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 왜? 지선은 저 위대한 영도자 후보 조국이랑 합당을 하지 않아서 졌기 때문에 빨리 합당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워딩이 저는 소름이 돋은 게 하나 있어요. 통합 전당대회 수준으로 이걸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민주당 중진 의원들한테 하고 다녀가지고 강득구 의원이 이상하다 대통령이 지선전 통합 논의 중단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라면서 이제 총리랑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내용이 이제 유출되면서 대통령의 말과 다르네 강득구 김민석 총리 명팔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거든. 그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정무수석이 전했어요. 그때 그 워딩이 통합 전대였어. 빨리 신장식 의원 수습하셔야 되겠네요. 정무수석이 나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장식 의원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아니야. 본인은 이해했다고. 근데 그 오늘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거듭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집이에요. 이제는. 아니라고 다 바로 잡았는데. 아집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팩트 체킹의 대상이고 대통령의 하지도 않은 말을 참칭해가지고 그 합당 논의 전체를 교란시킨 거거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합전대에는 대통령이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정무수석이 말을 옮기고 다녀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그 말을 지금 저 뉴스공장에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건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같이 뭐 메시지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이건 대단히 불온한 현상이다. 아니, 그리고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전 당대표였던 조국 대표님, 현 당대표 권한대행인 신장식 의원님 두 분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니네 잘못한 거 10개 인정해서 답변서 제출해 이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원팀으로 전대 통합해서 꾸려가 볼 생각이 있다. 대통령도 그런 의미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뉴스공장 나와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두 분이 메시지 통일을 하세요.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하면서 드립을하고 이게 만약 전략이라면 전 모르겠는데 입을 맞춰야 돼 하려면 그렇죠. 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약간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불리한 프레임에 자꾸 갇히는 경향이 있는데 친문 세력의 뭐 봉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정을 처음에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아예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친문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도 좀 계속 욕해서 죄송한데 정청래가 언제부터 친문의 상징이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의 어떤 상징이나 뭐 실세나 이런 분들은 이를테면 윤건영, 김경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다 지금 드랍하고 보러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뮤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청래가 사고 치는 걸 왜 우리가 다 뒤집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조국이 사고 치는 걸 왜 우리가 다 뒤집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선을 확대할 필요 없다. 정확한 지적. 예, 그래서 김어준, 유시민 각각 뭐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안별로 하는 게 전선을 안 넓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또 배웁니다. 아니, 실제로 저는 실제로 저도 친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나도 친문이었으면서 뭐 친문의 어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어리석은 발언이었네요. 정청래 대표 좀 더 정교하게 워딩을 다듬도록 정청래 대표는 친문의 뭐 그게 아니었어요. 친문의 족보가 있는 분은 아니지. 네, 세월호 전후로 해서 사실상 아주 밀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전선을 그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지지할 만한 분들도 밀어내는 사실은 제가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문조 털레유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친문이라는 말을 그냥 느슨하게 썼는데 참 잘 만들었어 그 워딩을. 여하튼간에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지하려고 하는 지지층을 밀어내는 효과가 맞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청와대 뉴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광고를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김 PD 이게 무슨 뜻이야? 설마 광고 없다는 뜻은 아니지? 네, 진짜 광고가 없답니다. 정부 광고라도 좀 받아오십시오. 야 이거 요즘에 정부 광고 받아서 아주 그냥 주머니가 두둑해지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에서 광고를 아니 뭐 저 누구야? 나 이름 잘 모르는데 누가 보내줬더라. 이분 뉴스? 아니다. 이분 뉴스 맞죠? 그 친구 아니라 누군가? 그 친구도 했고 장인수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박시영 TV에 나온 분들인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친명 방송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뭐 70억인가 광고 줬다고 하는데 그 광고 어디 있냐? 나도 좀 받아보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광고가 없다고 그러네요. 자, 광고 없는 방송. 자, 여러분들 슈퍼챗을 지금 쏴주고 계신데 슈퍼챗 쏴주는 분 인사드리면서 광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10,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부족하다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대요. 6,000분밖에 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계신데 나머지 4,000분은 안 좋은데도 보고 계신 거였나요? 네. 슈퍼챗 소개해드릴게요. 네, 강 8156님, 네. 이상호 기자님, 이재미 성공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젠카님,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하헌기, 그리고 강미정님을 통해 눈을 떴습니다.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우리 김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 슈퍼챗 더 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 시간이 있는데
슈퍼챗이 올라오는군요. 아카님, 아카님. 아키님인가요? 네, 아카님 맞죠? 네. 화이팅이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슈퍼챗 지금 이제 주셔도 이제 안 읽어드려요. 이제 끝났어요. 자, 시간 없습니다.